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료 분석 기술 부분을 제가 따로 떼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크게 실기까지 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분석법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필기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는 어려운데 용어가 어렵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제가 따로 떼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서 가볍게 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어렵잖아요. 필기 기출에 나오잖아요.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필기에서 다뤘던 문제 정도만 나는 가볍게 알고 가도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실기에서 별로 비중이 없는 파트라서 이번 시간 조금 가볍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 보정 이런 용어들을 모르게 되면 뒤에서 나왔을 때 이게 뭘까 또 그죠? 문장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찾아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요. 보정이 뭔가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정은 측정 및 분석 과정에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특정 조건에서의 표준값과 측정 기구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몸무게 저울 딱 다는데요. 눈금이 처음에 0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몸무게 저울 올라가실 때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저울에 눈금이 1로 약간 가 있잖아요. 그럼 몸무게 더 많이 나오잖아요. 눈금을 돌려서 0에 맞추시잖아요. 이거를 보정이다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정 옆에 참고에 설명 한번 볼게요. 측정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표시나 눈금을 다시 확인해서 표준 상태에 맞추는 거. 표준 상태는 0에 맞춰야지 몸무게 딱 달면 정확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기 전에는 분석값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값하고 측정 기구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정하는 이러한 작업을 보정이다라고 한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여기서 또 실기 중요한 거 제가 이번 시간은 찝어드리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실기까지 잘 나오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죠? 별표 3개가 있죠. 1차 표준기구입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1차 표준기구는 1차적이죠. 물리적 차원인 공간의 부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게 1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 측정할 수 있는 표준 기준이 됩니다. 직접 공기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직접 잴 수 있는 게 1차 표준 기구다 보시면 됩니다. 직접 재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고요.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가 됩니다. 모든 유량계를 보정할 때 이게 기본이 됩니다. 그죠? 직접 재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다른 유량계는 1차 표준 기구를 기본으로 한다 보시면 되고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참고 필기용으로 보시면 되고 요겁니다. 1차 표준기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암기법 먼저 볼게요. 1차죠. 1차 표준기구입니다. 1차로 비누로 폐활량을 재요. 1차 비누로 폐활량 재고 가스로 치환을 합니다. 가스 치환해서 유리 흑연을 먹였더니 피토했다 이렇게 할게요. 자, 폐활량을 재는데 비누로 쟀고요. 가스로 치환을 하고요. 몸속을 유리 흑연을 먹였더니 피토했다. 그죠? 자, 그래서 1차 비누로 할 때 1차 표준기구 첫 번째 비누 거품 미터가 있습니다. 폐활량 재고할 때 폐활량계, 가스로 치환하여 할 때 가스 치환병, 유리 흑연 먹였더니 했죠. 유리 피스톤 미터, 흑연 피스톤 미터 있고요. 피토했다 할 때 피토 튜브까지가 1차 표준기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2차 표준기구가 있습니다. 아까 1차 표준기구는 공기의 부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구다라고 했죠. 2차는
공간의 부피를 직접 측정할 수 없어요. 주기적으로 1차 표준기구를 기준으로 보정해서 써야 되는 게 2차 표준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1차 표준기구는 온도, 압력, 영향을 받지 않아서 정확한 값이다 그랬죠. 2차 표준기구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량과 비례관계가 있는 유속, 압력을 측정하여 유량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필기용입니다. 여기까지는요. 자, 2차 표준기구의 종류. 아까 1차 비누로 가스 치환해서 뭐였죠? 우리 유리 흑연목이었더니 피토했다. 암기했죠? 2차 표준기구 암기법은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이열로 2차 표준기구입니다. 열은 여기에 보면 열성 기류계죠. 이열로 걸어가는 있거든요. 걸어가는 요거는 건입니다. 건식 가스미터를 걸어가는 습관, 그죠? 습관 테스트하는 요까지를 습식 테스트 미터가 되겠습니다. 오리 했죠? 오리 피스미터입니다. 이열로 할 때 로타미터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열로 할 때 2차 표준기구는 열성기류계, 로 할 때 로타미터, 걸어가는 할 때 건식가스미터, 습관 테스트하는 할 때 습식 테스터미터, 그 다음에 오리 할 때 오리 피스미터입니다. 이열로 두 줄로 걸어가는 습관을 테스트하는 오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사용 범위는요, 그냥 전부 다 암기하지 마시고 간혹가다 필기에 출제가 되는데요. 필기 기출문제에 나온 문제의 답만 암기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피토 튜브, 로타미터, 비누 거품미터, 요거는 한번 참고 봐주시면 계산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정도 관리도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요거 용어의 뜻만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정도 관리가 뭔가, 그죠? 작업 환경 측정 분석치에 대한 작업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치가 나오잖아요. 분석값. 이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 지정 측정 기관의 작업 환경 측정이나 분석 능력을 평가합니다. 측정 기관에서 진짜 측정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췄는가를 평가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 지도하거나 교육하거나 그 밖에 측정이나 분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관리 수단이에요. 요거를 정도 관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측정기관에서 측정할 수 있는 능력 정도가 되도록 관리하는 걸 정도 관리를 한다. 그죠? 이렇게 그냥 의미 정도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는 참고로 지난 글자 위주로 한 번만 읽고 지나가 주시고요. 평가 기준 요거 전부 다 법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확인만 하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 및 기기 분석법의 종류 이런 거 다 참고 그죠? 보시고요. 자, 별표 있는 데서 필기에 출제된다 보시면 됩니다. 온도 표시 한번 볼게요. 상온은 15에서 25도씨입니다. 실온은 1에서 35도씨입니다. 미온은 30에서 40도씨, 찬곳은 0에서 15도씨를 말합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냉수는 15도씨 이하, 온수는 60에서 70도씨, 열수는 약 100도씨를 말합니다. 필기 잘 나오니까요.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조금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용기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밀폐 용기는 물질을 취급 또는 보관하는 동안에 이물이죠.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예요. 그래서 밖에 게 안으로도 못 들어가고 안에 내용물이 밖으로도 나오지 않는 게 밀폐 용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밀 용기, 용어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동안에 외부로부터 이 공기 또는 다른 공기나 기체의 침입을 막았는 건 기밀입니다. 공기 할 때 기체, 공기. 그죠? 이렇게 기밀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밀봉 용기가 있습니다. 물질을 취급 또는 보관하는 동안에 기체나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는 거예요. 밀봉은 기체,
미생물, 그죠? 미생물 못 들어가게 밀봉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차광은 빛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광선이 추가되지 않는 갈색 용기 또는 투과하지 않도록 포장한 용기를 차광 용기라고 합니다. 내용물의 광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참고하시고 용어에서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즉시, 시험 조작에서 즉시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걸 말합니다. 감압 또는 진공이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m Hg 이하를 감압이나 진공이다 라고 합니다. 자,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란 시료에 대한 처리나 측정을 할 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라는 건 시료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뺀다 이 뜻이다.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검출한계다, 그죠? 실기까지 나옵니다. 검출한계는 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이 되겠습니다. 정량한계는 분석기기가 정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회수율이란 여과지에 채취된 성분을 추출 과정을 거쳐서 분석했을 때 실제 검출되는 비율. 앞에서 회수율이 0.96이다. 그 말은 시료 채취 여과지가 있다. 그죠? 탈탈 털어서 분석을 했는데요. 96%밖에 안 털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유해 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탈착 효율이란 흡착제에 흡착된 성분을 추출 과정을 거쳐서 분석 시에 실제로 검출되는 비율. 비슷하다. 그죠? 채취된 성분이 여과지에 채취된 게 실제 검출되는 비율은 회수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흡착제에 흡착된 성분을 추출 과정을 거쳐서 분석했을 때 검출되는 건 탈착 효율. 그래서 계산할 때 똑같은 방법입니다. 회수율, 탈착효율은 실제 채취나 흡착된 게 얼마만큼 검출되는가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거 뭐 가볍게 다 보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미경 분석. 여기서도 다 필기용인지 한번 볼게요. 위상차 현미경이 있고 전자 현미경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광 현미경이 있고요. X선 회절법 요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특징만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위상차 현미경은 공기 중에 성면을 막 여과지에 채취한 후에 전처리하여서 분석합니다. 다른 방법에 비하여 간편해요. 그러나 성면을 이렇게 채취해서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감별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감별 분석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면을 분석은 하는데 이게 어떤 성면이다 이렇게까지 감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면을 일반적으로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위상차입니다. 성면 측정에 가장 많이 쓰지만 감별 분석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자현미경은 성면 시로 분석에 가장 정확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위상차지만 정확한 건 전자다. 그죠? 요거는 감별 분석이 가능합니다.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위상차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매우 가는 섬유도 관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히 보려니까 분석하는 시간이 길고 값이 비싸지겠죠. 그죠? 두 개 특징 한번 비교하시면 되고요. 평광현미경, 이것도 성면을 감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성면 광물의 빛의 평광성, 그죠? 빛을 어떻게 평광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분석하고요. X선 회절법은 자, 값이 비싸고 조작이 복잡하고요. 고형 시료 중 크리스토타일 분석에 사용됩니다. 토석, 암석, 광물성 분진의 유리규산 함유율 분석, 그죠? 자, 에 많이 사용된다.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성면 포함 물질은 음막 여과지에 놓고 X선을 조사합니다. 앞에서 위상차하고 전자현미경 비교하는 정도, 그죠?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흑광 광도법 또는 분광 광도계다 나오는데요. 뭔지만 알고 지나갈게요. 흑광이죠. 물질마다 흡수되는 빛의 양이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농도에 따라 흡수하는 빛의 양이 달라지는 걸 가지고 물질을 분석할 때 쓰는 거죠.
일정한 파장에서 시료 용액의 흑광도를 측정해서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측정하거든요. 그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는 물질의 양을 정량, 그죠? 아, 이 정도 빛을 흡수하는 거 보니까 이 물질의 양이 몇 그램 되겠다, 이렇게 알아내는 게 흑광광도법 또는 분광광도계, 요거는 분석계가 되겠죠, 그죠? 자, 요때는 램버트 비어 법칙이 적용됩니다. 자, 요거는 뭐 가볍게 봐주세요. 자, 여기서 한 개 알아야 될 거, 램버트 비어 법칙에서 나왔다, 그죠? 흑광도 계산하는 공식만 하나 기억할게요. A, 흑광도 A는 로그 투과율 분의 1입니다. 투과율 분의 1, 그죠? 그래서 예, 램버트 비어식에서 요거는 사실 잘 나오진 않고 요게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자, 예, 한 개만 풀어볼게요. 흑광도 측정에서 최초 강의 70%가 흡수됩니다. 흑광도가 70%예요. 그럼 투과율 얼마일까요? 투과율은 70%가 흡수되고 나머지 투가 되겠죠? 30%라는 거잖아요. 자, 이때 흑광도 계산하라. 그죠? 흑광도는 로그 투과율 분의 1이죠. 로그 30%니까요. 0.3분의 1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로그 버튼 이용하시면 되죠. 로그 버튼 누르시고요. 괄호하고 1 나누기 0.3 이렇게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흑광도가 0.52죠. 자, 예, 그죠. 요거 그대로 이제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흑광도 물었으니까요. 자, 나머지는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원자 흑광광도법, 그죠? 역시나 분석 대상 원소에 특정 파장의 빛을 투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원자가 빛을 흡수해요. 요 세기를 측정해서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가 요걸 가지고 분석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뭐 요 정도, 그죠?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별표 있는 내용 위주로 필기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런 내용들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흑광이 아니라 발광 분석기 RCP 해놨습니다. 그죠? 자,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인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들뜬 상태가 되고요. 들뜬 상태의 원자들이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올 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때 금속마다 고유한 방출, 아까는 빛을 흡수했잖아요. 이만큼 흡수하는 거 보니까 이 물질의 양이 얼마다, 요거는 흑광광도법이고, 금속마다 방출을 해요. 빛을 방출하는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이렇게 방출하는 걸 측정해서 이게 어떤 금속이다 알아내는 게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참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필기에 나와서 한번 볼게요. 유도결합 플라즈마 특징입니다. 원자 흑광 광도계보다 빛을 발광하는 게, 예, 정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더 정밀도가 높습니다. 검량선의 직선성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다는 거랑 조금 비슷하죠. 적은 양의 시료로 한꺼번에 많은 금속을 분석할 수 있고요. 동시에 여러 성분의 분석도 가능합니다. 비금속을 포함한 대부분 금속을 측정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화학물질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화학물질에 의한 방해로부터 화학물질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정밀도 높고 검량선의 직선성 범위가 넓고 적은 양의 시료로 많은 금속을 분석하고 동시에 여러 성분 분석하고 대부분 금속을 측정하고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원자들은 높은 온도에서 많은 복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분광학적 방해, 화학물질에 대한 영향은 없지만 분광학적 방해 영향은 있을 수 있고요. 아르곤가스를 소비하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장점이 정밀도가 높은 만큼 유지 비용이 많고 기기가 좀 비싸죠. 가격이 높습니다. 컴퓨터 처리 과정에서 교정을 해야 되고요. 이온화 에너지가 낮은 원소들은 검출 한계가 높으며 다른 금속의 이온화에 방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시험에 나오는 거 보고 지나가시고요. 크로마토그래피다, 그죠? 크로마토그래피는 서로 혼합되지 않는 이동상과 고정상의 두 개의 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스는 지금 이동합니다. 한 개는 고정상이다, 그죠? 시료 중의 성분이 고정상과 그 사이
사이를 통과해서 흐르는 이동상의 서로 다른 비율로 분배되면 성분마다 고정상을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가 생겨 분리된다. 자, 여기 이제 가스가 있어요. 어떠한 물질을 딱 넣으면 이 이동상이라는 건 이동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동하는 속도가 어떤 건 이렇게 느리고 빠르고 더 빠르고, 그죠? 이 속도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다, 그죠? 자, 네. 나머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기체가 있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서 GC라고 문제 많이 나왔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액체를 리퀴즈 할 때 LC, 이렇게 그냥 시험에 약자로 나오면 이거였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리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아서, 자, 조금 어려운, 그죠? 이게 분석법들의 종류라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다행히 많이 출제는 안 되고요. 별표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필기에 나오고 있구나, 이 정도 체크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료의 전처리다, 그죠? 그래서 전처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시료를 분석하기 전에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별표 있는 것만 요것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잘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보고 지나갈게요. 검출한계와 정량한계 앞에서 나왔다, 그죠? 검출한계입니다. 공시료와 통계적으로 다르게 분석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양인데요. 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이다. 앞에서도 나왔죠, 그죠?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을 검출한계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뭐 별표 없는 건 크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정량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정량한계는 분석기기가 정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이다 라고 했죠. 그죠? 자, 여기서 정량한계는 이게 좀 나옵니다. 정량한계는 검출한계 곱하기 3 또는 3.3이에요. 요거 한 번씩 물으니까요. 요거 기억하세요. 정량한계는 검출한계의 3 또는 3.3이고 표준 편차의 10이다. 10배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탈착 효율이 뭔가 앞에서 말했죠. 근데 요거는 따로 암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암기하실 분들 그냥 암기하셔도 되는데요. 뒤에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회수율하고 탈착, 그죠? 효율이 같은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요거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1단원 공부가 끝났습니다. 금방 했던 회수율이나 탈착 효율 같은 경우는 따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뒷장에서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지금은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크게 암기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1차 표준기구, 2차 표준기구 종류 확실하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